우리도 노동조합이라는 거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모였는데, 그리고 정규직 노조 조합원이 파업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선생님들이 가서 그 파업을 지지한다라고 발언한 9명을 모두 해고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건 회사에 가서 항의하자라고 해서 모인 게 2,000명 정도가 모였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소방호수를 뿌린 거예요, 물을. 선생님들이 이제 흥분하기 시작했죠. 정말 이런 일이 나한테 가족이라고 하더니 가족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라고 왔는데 문을 열어주지는 못할 망정 물을 뿌려서 내쫓다니라는 것을 이제 계기가 돼서 더 선생님들이 조직하고 이렇게 되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고 파업까지 들어가게 됐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10년도 훨씬 넘었으니까 이 건물에 이 돌들이 좀 더 깨끗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 가짜 회원을 내가 얼마를 해가지고 이 돌을 내가 몇 개를 쌓아줬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저 건물을 보면서 또 연결된 게, 어저께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 사무실을 잘 못 가가지고 그동안은 조합으로 전화 오는 내용들을 잘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핸드폰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상담 전화 오는 걸 이제 받기 시작했는데, 어저께 전화가 와서 노동조합이냐 해서 그렇다고 했더니 자기가 뭐 좀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선생님들이 늘 처음에는 어느 회사인지를 안 밝혀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도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는 대교구나, 여기는 구몬이구나 이런 걸 알잖아요. 그래서 재능 선생님이시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1월 달에 입사했대요. 그런데 맨날 실적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맨날 내가 돈을 내야 되는 회사, 돈을 벌어가는 회사가 아니라 돈을 내야 하는 이상한 회사여서 이제 못 다니겠다라고 5월 달에부터 4월 달부터, 그러니까 몇 개월 안 돼서죠. 그만두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만 못 두고 있다. 그래서 7월 달까지는 무조건 다녀야 한다라고 해서 다니는데, 그만둔 회원들이 처리를 안 해줘서 그 회원들도 있고, 내가 그만두는 그 달에도 처리를 안 해주겠단다. 그래서 그 회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한 달은 무조건 마이너스 급여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관리자가 했대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내가 다닐 때도 돈을 냈는데 이제 그만뒀는데 그만둬도 돈을 내다니, 이래서 이제는 이게 너무 억울해서, 사실은 처음부터 억울해서 노동조합에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억울해서 나갈 때만큼은 난 돈을 못 내겠다.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네, 너무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 돈을 내야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라는 게, 이거 무슨 이상한 뭐 다단계 회사도 아니고, 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회사 논리가 자기가 그게 말도 안 되는 것도 알면서도 회사 논리에 젖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일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을 못하셨지만 영업실적은 안 좋았을지 몰라도 선생님이 맡겨진 회원들은 한 달 동안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지. 그리고 영업을 못하면 뭐 추가적으로 받을 돈을 못 받으면 되는 건데 돈을 내야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여기는 원래 그런 거래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선생님들한테 심어주고, 그리고서 그 돈을 가지고 저런 의리의리한 건물을 저대고 한다라는 것. 정말 다시 막 분노가 아까 전에 막 해서 이걸 어찌할까. 그리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사실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기가 걸리고 그러면 빨리빨리 알아서 좀, 아니면 못하겠다라는 얘기조차, 뭐 노동조합하고 연결 안 하더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건데 그것조차 못하고 바보처럼 몇 개월을 재능교육에다가 돈을 뜯기고, 그리고 그만둘 때 돈 뜯기는 게 그것만큼은 너무 억울해서, 그만뒀는데도 뜯기는 건 너무 억울해서 이제 방법을 찾는 이런 선생님들한테 또 한편으로 화가 나고, 또 한편으로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서 현장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현장에 들어가 있으면 조합원이 있는 지국만큼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어찌됐든. 그리고 조합원들을 만들어내야죠. 이런 모범을 보이면서 빨리 해야 되겠다 막 이런 게 이제 절절한데 재능교육은 단체 협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니 끝낼 수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사설을 길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언제쯤 올까 싶어서 좀 더 한 분이라도 더 많을 때 이야기를 나눴으면 싶어서 얘기를 해봤는데 아마 세종도 집회가 좀 늦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목요일 마이라이프 나의 인생아 이렇게 해서 많은 동지들의 삶, 운동, 삶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멀리서 오셨어요. 민주노총 충남본부 본부장님이신 최만점 동지를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생활하면서 공장에 다니면서 회사에 다니면서 노조가 없을 때는 자기 부서 자기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노조를 하다 보면은 옆 부서도 알게 되고 또 파업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노조를 하게 되면 남는 장사다. 내가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가요? 네. 저는 다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좀 더 권리를 찾고 인간답게 살려고 노조를 만들고 했는데 노조를 만들면 100% 다 이겼나요? 어제 100% 다 이겼어요? 좀 더 인간다운 대우를 받으려고 노조를 만들었는데 잘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 노조가 시련을 겪고 없어지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제가 나중에 부천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고 싶긴 한데 부천이라는 데가 중소기업만 있다가 주로 있다가 도시화되니까 다 밑으로 내려가고 노조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친구 이야기 나와서 말을 좀 생각이 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속들 말로 사람이 살면서 뭐 진실한 친구 뭐 대여섯 명만 사귀어도 남는 장사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은 불알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릴 때 친구잖아요. 뭐가 좀 정경이 다르고 이래도. 근데 사회에 나와서 진짜로 그런 친구, 그런 동지 이렇게 얻으면 싸움의 승패를 떠나서 자기 인생은 성공한 거 아니냐. 아무리 노조가 깨지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노조가 남는 장사다 다. 노조가 그래도 대부분 승률 50% 넘죠? 그렇지 않나요? 야구 타율 높은 타자가 몇 탈이죠? 4할 타자는 별로 없잖아, 그죠? 근데 경험상 노동조합에서 한 5할 이상은 잘 유지하고 주인 대접도 받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설령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또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하고 진짜 인생을 나눌 수 있는 동지를 또 그런 친구를 대여섯 명만이라도 함께 한다면 그 또한 행복이고 인생의 승리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뭐 앞에 대의사 같은 거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 노동조합을 하면서 그런 면에서는 일단 성공했고 더 큰 성공은 사실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는 못하더라도 1년에 한 명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따져보면 1년에 한 명 정도는 야 진짜 노동운동을 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내 삶을 여러 사람과 함께 노동자와 함께 또 많은 어떤 투쟁에 함께 할 마음을 굳건히 갖추는 사람을 1년에 한 명 정도 만들겠어요? 못 만들겠어요? 만들어야지, 그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나는 썩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왜냐면 노동조합을 한 지가 내가 88년 6월 달인가 그 노동조합에 이제 같이 만들었으니까 꽤 됐죠. 그러면 나하고 같이 진실하게 무슨 요즘 말하는 무슨 정파 이런 거 말고 나도 뭐 그런 파가 없으니까 요즘은 외롭더만은 이 파는 양파든 대파든 우리가 그러지만은 오늘 파에 있긴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야 좀 지지도 받고 뭐 후원도 받고 이러는데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오르니까 여기 올수,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오르니까 여기 올수 하다 보니까 다 싫어해. 아니 농담이고 다 좋아하죠. 다 같은 동지죠. 근데 어찌됐든 근데 이게 20몇 년 동안 해보면 진짜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 어떤 그 일시적인 한 사업장의 투쟁, 또 내 조직의 투쟁, 임단투 승리하자. 전조합원 총단결로 88임투 승리하자. 전조합원 총단결로 13투쟁 승리하자. 지금 13이야. 몇 년 동안 이러고만 계속 했는데 세상은 좀 나아지긴 했지만 비정규직도 많이 늘고 또 뭐 우리가 민주주의 후퇴라든지 노동 탄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특수고용직도 마찬가지지. 그 전에 여기 다 정규직이지 않았나요? 그죠? 결국에 가서 보면은 이제 저도 그런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또 아까 말한 1년에 한 명 정도씩 진짜 진실한 친구, 우리가 뭐 활동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내 주변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나는 늘 열심히 산다고 노력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고 가끔은 청소도 하고 또 뭐 관료라는 이야기 안 듣게 맨 앞에 나서서 뭐 집회도 하고 또 조직하러도 다니고 숱하게 했지만 결국 돌아볼 때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또는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여섯 명 이상의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그렇게 외롭지는 않고 그래도 많이 했다는 생각은 들지만 내가 과연 활동가로서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 2,000명이 모였던 기억이 나죠. 그 많은 2,00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제가 350명 정도, 300명, 350명 되는 노동조합에 투쟁할 때 처음에 모이니까 뭐 엄청 많아요. 줄 서서 가면은 막 인도 한참 걸려. 근데 한 100명 되면은 별로 사람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부침이 있겠지만 자기 경험에서 가끔 돌아보면 뼈 아픈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낙관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싸움이 졌다 하더라도 내 인생은 성공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저한테 행운은 뭐 87, 88, 89 막 이럴 때 노동자들이 막 싸울 때도 경험해봤고 뭐 97, 9697도 해보고 해왔잖아. 근데 그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9697 IMF 이후에 노조한 사람들은 계속 구조조정 당하는 것만 보고 깨지고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낙관적인 건 뭐냐, 역사가 뭐 또 노조도 막 바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 많이 없잖아요. 좀 굴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30년 이상을 역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 20년이 30년이든 1, 2년보다 기니까. 근데 자기 삶에서 운동이 높은 단계에, 그런 단계에서 좀 내리막길을 걷는 구간에 살다 죽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결국은 사회는, 역사는 점점 더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찾게, 그리고 또 사회가 점점 더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명박 때 후퇴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지만, 그랬을 때 이런 믿음으로 운동을 하고 노조를 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은 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또 우리 노동자 투쟁을 공부하는 건 그런 것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럴 때 뭘로 달래냐? 난 술로 달래는데. 술로 달랜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된 활동가가 아니지. 동지들과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재훈이 이야기했는데, 내가 막걸리로 많이 바꿨어요. 몇 년 전에. 소주를 먹다 보니까 소주 3병 먹으면 취해요. 그죠? 다음날 머리 아프. 근데 소주를 1병 먹을 때는 자제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소주를 2병 먹으면 더 먹어. 젖었는데 더 젖지 뭐, 이렇게 간다 이거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막걸리로 바꿨죠. 배가 불러서 못 먹게끔. 배가 부르잖아요. 근데 막걸리도 3통 먹으면 취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노조에 협의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막걸리를 참 많이 먹어요. 소주는 뭐 5개밖에 없잖아요. 뭐 화이트니 뭐 처음처럼 뭐 참이슬 뭐 이런 거. 근데 막걸리는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단이나 시급단이 하나씩 다 있어요. 양조장들이 맛이 다 달라요. 물론 요즘은 장수 막걸리나 국순당이 막 평정에 가고 이러지만, 또 부산 가면 생탁 있고, 저기 대구는 블루 뭐 이런 거 있어요. 먹을만해요. 뭐가 좋느냐 물어봐요 저한테. 나는 목포 같은데 교도소 면회 가고 그러면은 밥 먹으러 갈 때 막걸리를 시키면은 서울 거죠. 장수 막걸리 국순당. 이래서 이게 문제다. 이게 편의점도 다 있잖아요. 오래되는 거. 생 막걸리라고 써놨는데 다 살균 탁주 시체 막걸리라. 유효기간이 6개월 1년. 빨간 걸로 써있어요. 살균 탁주라고 옆에 작게. 일반 탁주 유효기간 1달 이래서 먹어야 되는데, 지역 사람들이 지역 막걸리를 안 팔아. 왜? 빨리빨리 변하니까. 오래된 거라지. 제가 왜 막걸리 마신 이야기를 하냐면은, 막걸리가 단점은 표준화가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조금씩 다 달라요. 우리 동네 외암마을에 브랜드 막걸리가 있는데, 연잎주 이건데, 갈 때마다 보면 막걸리 맛이 좀 틀려. 어떻게 시큼하고 한 걸로. 아저씨 왜 막걸리가 틀려? 아무리 양조장이 아니고 민속마을에서 만드는 거라도. 그럼 이 아저씨가, 야, 이 사람아, 그럼 막걸리 만들다 동네도 나갔다 오고 마실도 나갔다 오면 조금씩 시간이 다르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막걸리가 균일하지는 않은 거죠. 제가 뭐 막걸리 애창론이 아니라, 그렇듯이 특징들이 다 있는 거죠. 막걸리라는 이름으로 맛은 좀 다르지만 막걸리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그런 맛을 느끼는 거잖아요. 나 이제 막걸리를 마셔가면서도 꼭 동네 가면 그 막걸리를 마시려고 노력하고, 또 평상시에도 하나 막걸리를 잘 안 마셔요. 저기 가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듯이 노조 운동도 어떤 때 보면 다 다른 맛이 있는 거죠. 조금씩 사업장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러나 막걸리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의 어떤 그런 범주에 넣을 수 있듯이, 우리는 민주노조 운동으로 하나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 맛을 표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너무 갖다 붙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자유롭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남들이 나한테 약간 뭐라고 하는데 늘 생각을 하죠. 인생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 사냐? 무엇을 바라고 사냐? 그리고 해서 결과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다면은 너는 무엇 때문에 어떤 걸 바라고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강경식이 알죠? 여기 경식이가 옛날에 내 멘토였죠. 멘토라기보다 나의 부러운 친구였죠. 왜 그러냐면 20몇 살 때 만나면은 이 친구는 시를 막 줄줄 써갖고 막 노동자문학회 하면서 막 시를 막 줄줄 읊어요. 그리고 이 친구 시 중에 좋은 게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표구를 해가지고 누구 결혼식에도 주고 막 이래요. 근데 이 친구가 요즘 나한테 항변이 많죠. 뭐 나이를 속였네 어쩌네 그러는데 실상은 그때 나한테 아마 형이라고 불렀구나 그랬을 텐데 아니 87년 88년 때는 이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가야 취직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취직을 해서 만났어. 그래서 그 나이로 이제 아는 거지. 근데 이제 20몇 년 지나서 내가 이제 옛날 원 이름을 찾아가지고 만나니까 이제 아름아름 알 거 아니에요. 너 나이 속였지. 네, 이제 어쨌든 그런 게 있었지 옛날에는. 네. 그런 그 과정에서 뭐 좀 이따가 뭐 이야기 나오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경식이 흉내를 내서 짝다란 문구 시 이걸 하나 적어봤어요. 내가 유일하게 자랑하고 싶은 이 문구다. 뭐냐? 많이 먹을수록 쉽게 배고프다. 적게 먹을수록 조금만 먹어도 금세 배부르다. 다예요. 우리 그 장인어른이 등단한 시인이에요. 어떤 등단이냐면 여기 동아일보나 이런데 그 요즘 뭐 센터 이런 데 가면 시인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한 5년을 다니시고 일주일에 2주일에 한 편씩 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500만 원인가 내면 그 뒤에 소평 내주고 시집을 내요. 그걸 이제 서로 해서 2권을 낸 거예요. 우리 장인이 그거 보더니 야 짧게 쓰지 시를 쓴 애는 시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이건 간단하죠. 평상시에 많이 먹고 욕심을 많이 내면 금방 이게 보충이 되지 않으면 배고프게 느껴지고 뭘 갈망하고 더 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조금씩 줄이면서 적게 먹고 적게 가지는 훈련을 하다 보면 뭐 조금만 먹어와도 반갑고 채워지고 행복하고 이러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걸 이제 비유해서 내 딴에는 운율도 넣고 그랬는데 남들은 뭐 전혀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늘 묻죠. 아파트 몇 평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냐? 마누라, 아내, 나, 아이 둘 이러면 지금 한 30평 아파트는 살아야죠? 아이들 각각의 방 하나는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어땠나? 초가집 방 안에 다 살았잖아요. 그죠? 뭐 그럴 수는 없지. 지금은. 저도 어릴 때는 나한테 공부방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근데 과연 방 3개면 되잖아요. 그죠? 남자 여자 있다 치면. 그럼 20평에도 방 3개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차는 뭘 타야 돼 요즘? 자전거요. 소나타 정도?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한테 전투적이지 않다라고 하지만 나는 이게 더 근본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내가 94년 정도, 5년 정도에 우리 구호를 공모하잖아요. 노동조합에서. 이런 구호가 유행했었죠. 임금 인상 쟁취하여 아내에게 사랑받자. 지금도 좋은 구호죠. 임금 인상 쟁취하여 엘란트라로 바꿔보자. 이건 어때요? 액센트를. 야, 이거 뭔가. 내가 고민을 좀 했었죠, 그때. 사실 돌아보면은 정규직이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현대차나 뭐 이렇게 잔업 많이 하고 특급 많이 해서 뭐 6, 7천 한다 하지만 사실 기본급만 받고 8시간 일하라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매년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세상이 또 더 많이 불평등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결국 노동운동, 노동자의 삶은 또 우리가 내 나이 때 되면 애들이 이제 대학생들 이러잖아요. 국립대 애들이 가는 게 이제 효자, 효녀지만 애들 실력 없는 걸 뭐 애들 탓에 내 탓해야지. 내 탓이면 뭐예요? 돈 더 벌어야지. 애들이 실력 없으면 사립대 가니까. 애들 탓만 할 게 없지. 자기 탓도 해야지. 근데 그러냐 이거지 인생이. 사회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랬을 때 어떤 노동자들을 만나면 애들 해외 연수 보내야 되니까 다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잔업을 더 해야 된다. 특근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인생 왜 살아? 근데 어떤 노동자는 또 애들 대학 보내기도 어렵고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노동운동, 노동자 운동이 내가 조금 더 가져야 되겠다,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에만, 기업 노조 내에서의 그런 활동에만 매몰돼 있다면 그것은 사업주와 비슷한 논리의 연장이다. 내가 더 먹고 살기 위해서 너 안 주겠다 이런 거. 물론 이렇게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운동은 그런 기업별 투쟁조차도 유의미한 거죠. 사회적 평등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의 하나니까 꼭 그것이 노동자에게 무언가를 더 줘서 계량화시켜서 계급투쟁이 나서지 못하게 하는 이런 떡고물 주는 꼭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조합을 하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많이 고민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노조를 이제 연대노조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뭐냐면 그 전에 민주노조는 그 내부의 민주주의를 우선시하는 거잖아요. 87년 이후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이끈 가장 강력한 제도는 노동조합 직선제. 다 대형 간선제 있잖아, 그죠? 대통령을 내 손으로, 그래서 6월 항쟁에서 6.29 선언 통해서 쟁취했잖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가장 퍼진 게 뭐 같아요? 위원장을 내 손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을 내 손으로 뽑겠다. 그래서 노동조합 위원장을 내 손으로 뽑는 노조는 민주노조, 아닌 데는 어용노조. 그 다음에 더 나가는 게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니까 임단투할 때, 타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찬반 투표를 묻는 이런 노조죠. 그게 민주노조죠. 근데 이런 민주노조를 20년 정도 하다가 내부는 더 많이 발전을 어떤 이익을 어떤 그 임금 인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때 보면 내가 좀 일 편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좀 쓰자 하면 찬성이 돼야 안 돼요? 아니면 비정규직이 많은데 우리 정규직으로 와서 같이 살자. 잘릴 때는 같이 싸우자. 그러면 이 정규직들만 투표하면 찬성이 돼야 안 돼요? 되겠죠. 민주노조니까. 근데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더 나아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자들. 자기 기업 노조든 뭐 산별 노조든 어디든 자기보다 좀 더 어려운 노동자와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 없이 자기의 권익만 주장하는 그런 노동조합은 반절만 성공할 수밖에 없는 노조다. 내부 의사결정 구조는 민주적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민주노조, 연대노조 이렇게 부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천착하고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맨 20몇 년을 열심히 한 것 같지만 돌아보면 다람쥐 째밖에. 아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전조합원 총단결로 88투쟁 88임투 승리하자. 전조합원 총단결로 95임투 승리하자. 전조합원 총단결로 13투쟁 승리하자. 맨날 그렇게 해왔지만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건 뭔가. 그리고 또 나이를 먹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말하자면 자기 어떤 노조 이익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재능 투쟁이든 또 다른 어려운 투쟁이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하는 중입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조합원들한테 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노조가 조합원들하고 함께 토론하고 조합원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집을 그렇게 크게 가져야 되냐? 차를 그렇게 큰 걸 가져야 되냐? 좀 나누면 안 되냐? 응? 그리고 그런 돈으로 어떻게 돼?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불우유 돕기 반드시 필요하다. 불우유 돕기 필요하죠. ARS 돈도 내고 병원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도 내야 돼요. 고아원 양롱 가서 서로 봉사활동도 해야 돼요. 그러나 조합원들에게 또 묻습니다. 그것은 제도 하나만 바뀌면 다 돈으로 해결할 문제다. 국가가 응? 지금 F-35 전투기 60대 들어오는데 몇 조 사업이라고 그래요? 60조 뭐? 따져보면 비행기 전투기 한 대에 뭐 300억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사회제도적인데 관심을 먼저 갖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의식은 그런데 자기가 행동을 안 해. 나는 우리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내는 것 플러스 최소한 그런 사회단체 기부 이런데 조합비 이상 내는 그런 노조 또 그런 노조운동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돌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많이 먹을수록 쉽게 배고프다. 적게 먹을수록 조금만 먹어도 금세 배부르다. 이런 것들이 좀 제 생각이지만 같이 좀 노동운동하는 분들 속에서 공유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아까 이제 부천에서 활동하다가 왜 내려왔냐면 이름이 다르니까 자꾸 이제 부천에서는 재밌었어요. 우리 한국 피코라고 하는 노조에서 있었는데 제가 파업전에 나온 거 알만한 사람 알죠? 내 20대 중반에 영화에 데뷔했는데 엑스트라로 지금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파업전에 어느 대목이 나오는가 막 꽁차고 그러고 나서 모여서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이제 한 사람이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뭉쳐서 싸우자고 이런 이야기 할 때 그 동그랗게 앉아서 술 먹는 사람 중에 한 명 있어요. 잘 보시면 보여요.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장이 이제 튀었으니까 임금을 채우라고 그냥 임대 공장 놔두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런 이제 사업장에서 계속 이제 투쟁하고 미국도 쫓아가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같은 상황 때문에 충남에 가서 활동하고 또 공장 취직하고 이러려다 잘 안 돼가지고 또 한국노총 실무자로 또 들어갔다가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끝에 이제 2000년도, 2001년도에 일반 노조라고 하는 걸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노동조합 운동에서 있는 노조, 그러니까 그 단결도 다 잘 되고 힘도 있는 그런 노조에 상근도 하고 같이 활동하면은 임금 인상 투쟁 매년 하고 이러지만은 그건 조합원들만 향유하는 그리고 점점 낮은 곳은 좀 등한시하는 그런 것들에 좀 뭐라 그럴까요? 꼭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의 희망을 만들자. 그게 이제 일반 노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노조들은 다들 조그맣죠. 한 40명, 30명, 평균이 한 24명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다시 또 이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힘을 얻은 거죠. 나는 요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 받겠어요, 한 달에? 말하자면 활동비 봉급이 얼마겠어요? 제가 일반 노조 저 협의할 때 마지막에는 8, 90만원? 물론 출장비는 좀 주고. 근데 요즘은 밥값, 기름값 이런 거 없이, 물론 이제 출장비 일부 이제 주고, 또 가능한 다 챙겨주려고 노력하죠. 현재 150만원을 받아요. 근데 제가 굳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청소하는 아줌마 아침 일찍 나가서 청소해요. 중간에 좀 쉬기도 하지만 계속 닦고 쓸고 하죠. 그리고 하루에 8시간 일해요. 그죠?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죠. 하루 종일 일해서 얼마 받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지금 최저임금 받는 사업장은 올해 100 이것저것 뛰면 100만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나은 사업장이라는 게 요즘 너무 양극화가 많이 됐어요. 생산직 가도 최저임금 많아요. 저기 현대차, 직서열, 모비스 가도 최저임금 많아요. 연장 쥐압 학교대 계속 해 200만원 들까 말까. 네, 그래서 가끔은 나한테 물어봅니다. 하루 일당 5만원어치 일하나? 한두 번 회의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어떤 때 보면 지표 한 3번 정도 가서 손 흔들다 보면 끝나?
근데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5만원 받기 어려운데, 어? 이 밥값이는 뭐, 밥값 한다고 그러지만, 이거 뭐, 일당값이나 하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 성격은 자꾸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거죠. 자꾸 나는 잘하는가? 최선을 다하는가? 끊임없이 자기를 돌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몇 사람 아시겠지만 이제 작년부터 이제 몇 자를 적기 시작하죠. 페이스북에. 그러면서 고민이 많죠. 오늘 와서 동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장 객관적인 진실은 뭐고 또 밝힐 수 있는 사실은 뭐고 솔직한 건 뭔가. 응? 매일 내가 5만원어치 일을 하나요?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죠? 그렇다고 매일 잘한다고 쓸 수도 없잖아. 그죠? 네, 그러면서 저는 나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하나 기준을 좀 해요. 그냥 나는 왜 이렇게 부지런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좀 더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수세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고 나를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적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성격이나 행동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좋아졌냐면 나쁜 건 제대로 안 쓰려고 그래요. 사람이 기억이 좋은 게 많이 나겠어요? 나쁜 게 많이 나겠어요? 오래 남겠어요? 자기한테 잘해준 것은 의뢰 그러려니 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면 오래 남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경식이가 나한테 진짜 막 힘들게 한 말은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누군가 하는 이야기. 근데 문제는 사람은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1년 전에 엄청 싸웠는데 기분 나쁜 것만 인상이 남지 왜 싸웠지? 그러면 싸운 느낌은 있고 몇 개 샀던도 있어. 근데 전개 과정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옛날에는 잊지 말아야지. 저 새끼 뭐라고 했나? 이렇게 했지. 농담이고요. 꼭 그렇진 않았는데. 어쨌든 나쁜 것은 되도록이면 잊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적지 않으려고 하고 누가 조금 더 잘하거나 좀 더 했던 것은 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적는다. 그래서 약간 긍정적으로 내가 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잘하나? 평가나 반성이 꼭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데 좀 더 넘어가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나를 좀 더 뭐라 그럴까 격려, 고무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성격이 변화되는 것 같지 않느냐.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그래 낙관적인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하고 조금 일맥한 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는 아주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이랬었는데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한테 물러가라 이렇게 피켓을 들고 사무실 앞에 서너 사람이 서 있었어요. 물론 나는 다른 일 때문에 마주치지는 못했는데 사진으로 봤죠. 우리 민주노총 충남본부에서 일어난 일은 아닌데 제가 민주노총 충남본부에 있다 보니까 충남 민중의힘 대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것은 제가 좀 강단지고 투쟁적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좀 유연하면서도 끈기는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들을 다 이렇게 같이 하자 같이 해서 진보 정당들도 다 3개로 갈라지고 4개 이러잖아요. 같이 하고 단체들도 같이 해요. 근데 그 단체 중에 하나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이 됐고 그 2건이나 됐는데 그 피해자가 그 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 대표니까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나한테 오지도 않았거든요. 우리 여성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해서 중간중간 보고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내색도 않고 몇 개월 지나고 이제 연대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결국 얼마 전에 그 단체의 주요한 사람들이 뭐 그 단체의 구성원이 가해자이고 1차 가해자. 근데 우리가 논쟁이 많듯이 2차 가해자로 몇 사람들이 이제 거론돼서 통합진보당 충남도당의 당기위에서 다 결정문까지 났어요. 뭐 2차 가해가 있다. 또 뭐 1년이고 6개월이고 뭐 정지고 경고다. 이런 사건이죠. 근데 이 친구들 주장은 우리를 너무 낙인 찍는다. 2차 가해라고 하는 악의적인 것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이 공대위라고 하는 것을 여러 단체들이 꾸려서 당기위에 압력을 행사해서 편파적으로 해서 정치 탄압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의힘 대표는 우리들에 대해서 이런 2차 가해자들에 대해서 밑에서 연대활동을 정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조하면 안 된다. 방조한 혐의가 있다. 그래서 물러가라 이런 거. 근데 나는 사실은 이 사람하고 일면식도 없어요. 이 피해자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근데 나 이제 피켓을 들고 있어요. 초유의 일이에요. 이제. 충격이죠 나한테는. 사임하라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언제든지 그만둘 용의는 있어요. 어떤 때 보면 아유 이거 뭐 그냥 직책 없이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는 그런 어투가 아니라 대단히 이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오면서 많이 돌아보죠 저는 개인이. 뭐가 문제인가? 제가 오늘 중집회의에서 좀 늦게 왔습니다만은 지금 중집회의 아직 끝나고 있지 않아요. 최근에 민주노총이 이런 부분 가장 잘 돼 있어요. 최근 논점은 어디까지 갔냐면 회의를 하는 데서 의견이 다르다고 남자가 여자한테 삿대질하면서 눈 크게 뜨고 고함을 질러대고 위압적으로 하고 이런 것은 여성폭력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이런 거죠. 이런 데서 비춰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친구들은 사실은 저한테 이제 제 입장에서는 한참 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민주노총이 잡음도 많고 어려움이 있지만 많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저한테 이제 그런 것이 오니까 그런 것이 없다가 오니까 저를 참 많이 되돌아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친구들보다 소위 말해서 직책도 있고 무슨 권한이 있다 진짜 권력이. 그 마찬가지로 1차 가해라고 된 친구들도 이 단체의 주도자들이고 피해자들은 그 밑에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나한테 운동권 갑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내 생각에 이 사람들이 피해자를 볼 때는 어떨 건가? 또 피해자가 느끼는 어떤 건가? 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현행법에 의하면 이 현행 경찰 뭐 이런 형법에 뭐 여러 가지 법에 의하면 우리는 아직 우리 법체계는 가해자만 처벌하게 되는데 2차 가해자는 없어요 거기에. 근데 이런 운동 진영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다라고 하고 뭐 고발하겠다고까지 이야기해요. 나는 그러면서 도돌아보고 뒤돌아보고 계속 하면서 내가 살아온 신주에 대한 확신을 다시 가지는 중이에요. 설령 문제가 발생되고 부딪히고 서로 논쟁이 된다 하면 나는 누구 편에? 약자 편에. 또는 피해자라고 많이 주장하는 이런 편에 쓰는 게 나의 가치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더 굳게 해봐요. 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100% 객관적 실체가 드러나는 진실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감각적으로 약자 편에 서야 되는 내 인생관이 맞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때는 가끔 이렇게 하죠. 노조 처음 만들면은 뭐라고 교육하냐. 사장이 시키는 대로만 안 하면 자주적인 노조가 된다. 민주적인 노조가 된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그랬는데 이건 좀 약간 억지기죠. 엄밀히 보면. 그래서 요즘 제 어려운 것은 딱 하나예요. 어디 가서 제가 잠을 못 자거나 또 어디 가서 함께 하거나 또 제가 뭐 그런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의적으로 자기 입장만 중심으로 하는 것. 그러면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다시 또 나도 내 중심적인 거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노동조합이 사용자한테 내 임금, 내 근로조건 향상, 개선 좋다 이거죠. 난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임무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활동한다면 사용자 논리하고 별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넓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인생에서도 나를 돌아보고 내가 끊임없이 성찰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즘 여러 가지 이렇게 운동하는데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저는 내가 가장 옳다 100% 아니면 99% 95% 이상 옳다 이런 사람은 난 약간 의심하지. 나도 내가 결정할 때 한 4, 5%, 10% 내외는 이게 확신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율, 프로테지는 측량하기 어렵지만 내가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걸 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확신 있게 보이고 더 진실하게 더 갈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비판합니다. 너는 천상 혁명가나 운동가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규정합니다. 내가 뛰어난 활동가는 아니다. 단 나는 내가 젊었을 때 세웠던 내 지조, 어려운 이웃과 노동자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그 속에서 내가 지도그룹에 된 적은 없어요. 엊그제 한 친구가 본부장 정도면 대단한 결정권 관료 이런데 사실 맨날 돌아다니고 하는 것밖에 없다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건 어쨌든 위치에 따라서 자기 역할을 다 잘 해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단 나는 이런 것을 경계하죠.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지금도 가끔 다른 건데, 그 전에 부천에서 하다 보면은 막 화염병도 던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겁날까봐 약간씩 도망가고 그러잖아, 그죠? 그럼 꼭 앞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도망가면 됩니까? 해가지고 다 갑시다. 그럼 또 살살 또 가서 또 하고 그러죠? 근데 이런 사람 또 한 1년 있으면 없어져. 우리는 또 계속 가고. 그렇게 또 가면은, 난 그래서 그래요. 나는 앞에서 가장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위인은 아니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노조 운동에 있어서는 내가 끝까지 승부를 걸고 가보겠다. 그런 정도의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대단하게 제가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너무 확실히 찾지 않아서 좀 불만스럽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쉬운 이다 보니까 아직도 나는 집을 나서면서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잘 하나? 할 것인가? 또 어제는 잘했나? 나는 가서 무엇을 좀 더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 머릿속에는 있는데 막 자기 주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주변에서 같이 하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고민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약간씩 좀 절충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저한테 주어진 일은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이것을 다 다른 사람, 다른 부문을 앞세워서 무법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요즘은 시대적 한계도 있지만 나의 한계도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남에서는 몇 가지 사안에 있어서 좀 전진을 이뤄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보는 것 같아요. 민주노총이 좀 더 낮아져서 시군 단위로 다 낮아져서 시군 단위에서 활동을 하지만 이번에 최저임금도 충남에 13개 시군에서 두세 번씩 다 선전 활동도 하고 그전 같으면 그냥 한 곳에 몇 군데 하고 말 텐데 다음에 또 본부가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함께 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동지들에게 내 삶이 가장 멋지거나 잘났거나 아니면 지도자적인 이런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단 내 자신에게 시대에 부끄럽지 않고 내가 살 때 좀 양심상 편하게 자기 위한 나의 노력은 다 한다. 그래서 제가 주로 어디 쓰는 게 그렇습니다. 무슨 트위터 이런 데 보면 소개 양심껏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근데 이놈의 양심이라고 하는 게 너무 또 자기한테 한정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다 한마디 더 붙이죠. 양심을 키우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정도로 표현하고 사는 데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지금 한 30분 지났죠? 이 시계가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자 그러면은 제 이야기를 거의 마무리를 좀 1시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아까 강영식 동지 흉내를 내서 몇 자 적었다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적은 거 하나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무심코 옆 차를 보다 스스로 움직이는 내 차에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꽉 잡는다. 놀란 가슴 쓸어내린다. 그렇구나. 넋 놓고 쳐다보면 거꾸로 가는구나. 언젠가도 호숫가 치는 물결 바라보다 나도 따라 일렁이며 나아갔는데, 그렇구나. 멍하니 보다 보면 상대 따라 움직이는구나. 그렇구나. 똑바로 보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눈을 감을 일이구나.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인생 1에서 인생 2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야기 감사합니다. 혹시 최만중 동지 이야기 듣고 질문이나 궁금한 게 있으신 분, 혹시 이야기 하신 분 있으신가요? 네. 그 조합원들 대상으로 많은 교육을 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최만중 동지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아까 소비를 줄이고 가족이 그 사회적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소비 결정권, 구매 결정권의 약 80%가 결혼한 경우에는 여성들에게 권력이 있습니다. 동지가 얘기하는 소비를 줄이고 사회화시키는 데 대해서 동지는 또 주부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성을 통해서 그 주부들에게 간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인원이 1000명이 넘어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1000명이 넘었어요. 제가 이런저런해서 한번 뭐하지, 우리 우리 조합원 간부들 만나면 요즘 내 레파토리를 반을 알아요. 사장한테 우리가 함부로 나를 시키지 마라. 민주적으로 해다오. 그리고 네가 시키는 대로 다 안 해. 우리도 협의를 해.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당신은, 우리는 회사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당신은, 우리는 집에 가서 무엇하는가. 사장이다, 사장. 안 돼. 뭐 이런 거. 그러지 말아요. 남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사노동을 돈으로 계산해봐라. 너 사람 사서 빨래하고 방청소하고 애 낳은 거 애 키우는 거 사람 사서 보육하려고 그러면 네가 버는 돈을 다 써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들어야지, 말을. 같이 협의를 해야지. 그럼 아주 뒤집어지죠. 나한테는 이제 원성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반대로 노조에서 하는 일, 회사에서 우리가 나와서 싸우는 일을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안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의식화 이런 게 아니고, 부부관계도 뭐 별로 이야기가 없잖아. 없는 사람 많잖아요. 누가 어떻다더라 처음엔 잘 모르지만, 쟤는 가니까 경식이가 옷도 못 입고 그냥 술값도 없이 살더라. 근데 짠해서 왔어. 근데 내 돈이 없어서, 그지만 우리 애들 고기부터 사 먹여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한 3주 후에는 걔 아직도 듣고 있던데 좀 나눠줄까? 어쨌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그 이야기를 해야 동의가 되고 같이 간다 이거죠. 그래서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저도 가끔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가끔 이야기해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너 몇 평짜리 아파트야? 땅 있어 없어? 또 차 뭐? 응? 또 차는 알잖아요. 바로 보면 이 새끼 기스를 내버릴까 보다.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다 사는 거기 때문에 맞추긴 맞춰야 되잖아요. 아주 옆으로 못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바는 자기 수입의 일정 부분을 이런 어떤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동의를 해요. 그 전에 보면 뭐 지금 잘 안 합니다만은 진보정당 또 단체 하나
그럼 2만 원, 3만 원 내잖아요. 그렇게 계속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일 있을 때 좀 같이 데리고 나오고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쪽팔린 것 중에 하나 정년을 여야 합의로 60세 했잖아요. 2017년에는 무조건 이제 다 하는 거야. 근데 노동조합 제조업들은 지금 노조가 센 데나 만 60세지 57, 8 많아요. 그건 우리 내부의 논쟁 때문에 그런 거라. 나이 먹은 사람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뭐 돈 많이 받으면서 별로 일 안 한다. 또 소극적인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니까 그 같이 안 한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돌아볼 일도 많죠. 또 성폭력 이런 것도 있잖아요. 관공서 이런 교육이 훨씬 더 요즘 많이 나아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여성의 결정권이 강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나이 먹어서 헤어지면 자기 손해잖아요. 시험 먹어서 여자 말 안 듣다가 헤어지게 되면 또 어디 가서 그 돈 들여서 여자 만나서 또 언제 그래. 그러니까는 참고 살긴 살아야 되는데 계속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권위를 이상하게 부리지 말고 그런 데서 좀 설득이라기보다도 나이 먹으면 아양도 좀 피워야지 뭐. 저 아양도 피우고 이건 좀 해줘야 되지 않아? 교섭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 관계 속에서 대화를 끊임없이 한다라는 거. 계속 설득을 하고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 뭐 설득을 당할 수 있지만 제가 설득한다고 일방적으로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상황이 설득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나는 설득도 안 하겠어라고 대화를 단절하면 서로가 아무런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것, 노동조합에서든 사람 친구와의 관계에서든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만정 동지가 굉장히 저는 따라할 수 없는 부지런함을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술 아까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술을 한 새벽 4시까지 마시고 분명히 마시고 있는 걸 봤는데 그리고 주무시는 거를 바로 봤는데 6시에는 벌써 사라지시고 페북에 글을 남기고 또 심지어는 몇 시간 뒤에는 밭에 가서 밭을 메고 있었다든가 이런 일들을 본인의 업무, 자기가 해야 할 계획된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근거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꾸 자기를 뒤돌아보고 자기를 그냥 막연하게 안 하는 난 잘해야지가 아니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체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 강연을 들었으니까 노래도 하나 듣고 종탑 이야기도 듣고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성만 동지가 와주셨는데요.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같이 박수 치면 내가 상처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거기로 와 아무도 없는 술집에서 내 서름이 묻어날 듯 대파고 먼지 묻어 퍽퍽하니 목이 메일지도 몰라
없지 않은데 지금 모두 어디에 있을까 열 갈래 스무 갈래 맺고 잠기어 가슴 안고 떠나간 친구들 열 갈래 스무 갈래 맺고 잠기어 가슴 안고 떠나간 친구들 제가 빨간 줄 쳐진 이분이 이렇게 그 대북 치는 거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야 난타라고 요즘에 많이 그러는데 예, 혼자 와서도 하라고 여기에 갖다 놨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들고 서 있으면 되잖아, 그죠? 그죠? 앞으로 이제 하나 들고 서 있으라 그러고 한번 해보세요. 재밌지 않을까요?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좀 고생스럽지만 아무튼 있으니까 네, 잘 활용하시면 이 채도 두 개 있어요. 좀 다른 채지만 이게 예전에 내가 좀 이렇게 사실은 집회에서는 커다란 집회에서 뭔가를 꼭 보여줘야 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 집회에 호응돼야 되고, 그 반전도 일으켜야 되고, 그리고 또 그죠. 다양한, 하여튼 근데 보여줄 수 있는 게 좀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전용 문화재를 이렇게 작게 이런 것은 자기가 가진 내면에,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다양한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이 작은 이 문화재가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까지 못했던 하고 싶었던 얘기도 다시 슬슬 풀어낼 수 있는데 예전에 기타를 큰 집회에서 기타를 치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내려오는데 왜 코드를 틀리고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참 난감하게 그 친구는 음악을 잘하니까 코드를 틀렸는지 알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A라는 코드는 미라 도 샵이 이루어진 하나의 코드예요. 그래서 A라는 코드에 주변에 포진된 코드가 몇 개나 되는가 그걸 봤더니 120 몇 개더라고요. 그 미라 도샵 그 근처에 코드가 120 몇 개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도에 해당하는 코드가 사실은 대단히 많아요. A 마이너, C, F. 근데 그것이 합주할 때는 같은 코드를 써야 돼요. 근데 꼭 그러지 않게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른 코드로 연주를 일부러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는 코드인가라고 물으면 사실은 정답이 없어요, 코드에는. 그죠? 근데 노면 때 하도 코드 그렇잖아요. 네. 사실 코드에는 사실은 정답이 없어요. 근데 나와 다른 것을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친구는 자기가 맨날 해왔던 자기 투쟁, 자기 머릿속에 든 코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외워놓고. 그래서 꼭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코드를 외우지 못해요. 근데 창작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발상을 해요, 사실은 잘. 이 두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도 어쩌면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저마다의 개성.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왜 투쟁 현장에 가서 노래만 불러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날 가서 그림을 그리더란 말이에요. 오늘 날 보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들 이따만한 북을 막 쳐대고 그런 것이 다 인정돼야 돼, 이제는요. 그죠? 마지막 노래, 이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코드는 달라도 돼요. 그죠? 네. 북치는 사람하고 나하고 좀 엇박자가 나도 연대는 가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노래 하나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시 사랑만 희망이다. 중간에 크게
먹는 거 아시죠?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좋은 세상.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우리가 웃어야 이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웃어요? 크게, 다 같이 크게 웃읍시다. 저까지 안 들려, 그렇게 웃어요.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좋은 세상.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좋은 세상. 사랑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랑만이 희망이다. 다시 사랑만이 희망이다. 저 위에는 바로 동지들이 희망입니다. 희망이 굽히지 않게 잘 싸워갑시다. 예. 뭐 하나 외치고 종탑 동지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구입니다.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지, 재능투쟁 승리한다.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지, 재능투쟁 승리한다. 재능투쟁 승리한다. 이정규직 철폐 투쟁. 예, 종탑 나오세요. 네, 종탑입니다. 여기 카톨릭대 시험기간이라고 음량을 줄인다고 이번 주에 그랬는데 오늘 음량을 줄이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이라이프 나의 인생아 할 때 사실 강사분들의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나중에 영상을 보거나 했는데 오늘은 그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게 잘 들렸어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목소리도 귀에 있고 이래서 더 잘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조금 부분 안 들렸던 거는 저희가 최덕규 동지께서 애써주시니까 또 영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페이스북에 일기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한참 좀 힘들고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말 못하는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가끔 제가 댓글을 남기고 그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과 저희의 상황이 비슷하거나 이럴 때는 댓글을 남기면 본부장님이 참 많이 위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고, 며칠 전에 읽은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개가 막 짖어서 앞집과의 분쟁도 염려가 되고, 그래서 그 개를 짖지 못하게 좀 이제 때리는 신용을 했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개가 이제 더 이상 짖지를 않아서 들어와서 자려고 누웠는데, 개가 짖어야 되는 게 본연의 임무인데 짖지 못하게 한 게 이게 과연 잘하는 일인가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페이스북에 이제 쓰신 걸 봤습니다. 예, 저희는 빼앗긴 것을 찾으려고 왔습니다. 재능교육 학습지 선생님들이 재능교육 아이들 현장에서 수업을 하고 저희가 일하는 노동자들, 일을 하는 것이 분명히 저희가 해야 할 임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저희가 지금 빼앗겼기 때문에 되찾기 위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싸워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을 빼앗긴 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노동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노동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소중한 노동 기본권, 저희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해화동 언덕길 같이 불은 안 밝히셨군요. 함께 해주신 동지들 고맙습니다. 벌써 9시가 다 돼가서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만정 본부장님 얘기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 오늘도 해화동 언덕길 찾아주신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남은 시간도 역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예, 그럼 오늘 2009 1차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문화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마지막 종사 친구들과 인사 함께 가자 얘기를 부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